다음에는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계시는 조대형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대형 입법조사관입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신 전성인 교수님께서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해서 공감이 되는 이제 주요 현안들을 잘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토론자분들께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서 좋은 이제 지적들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상호저축은행으로 이제 인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상호저축은행은 이제 은산분리 규제가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은산분리 규제 없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제 도입되는 손쉬운 효과가 있지만, 이제 반대로 상호저축은행법에 보면 인가 받을 때 상호저축은행은 지역 기반의 이제 서민 금융기관으로 6개 이제 영업 구역으로 전국을 6개로 이제 구분해서 인가를 받도록 하고, 또 이제 법령에서도 그런 영업구역 내에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의무대출 비율이 이제 있고, 은행에 비해서도 영업 업무 범위가 이제 다소 이제 작다는 측면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이제 도입 효과가 좀 이제 반감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수님께서 은산분리 규제의 이제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해 주셨다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이후에 그런 이제 핀테크 활성화로 금융산업의 변화, 그리고 은행산업의 변화에 대한 이제 기대가 이제 큰 것이 이제 사실인데요. 반대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 이후에 정말로 우리 금융산업의 변화와 혁신이 어느 정도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이제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이제 출범을 앞두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이제 논의가 이제 계속 지속되면서 법적 불확실성까지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토론자 분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런 부분은 정부가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이제 발표하면서 인터넷 인산분리 규제 완화를 전제로 시범인가 방식으로 이 도입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제 발생한 이제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전성인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예비 인가 과정에서 나타났었던 그런 이제 문제 사항들은 이런 인산분리 규제를 사전에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이제 결과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은산분리 규제는 그동안 우리나라 이제 금융산업에 아주 중요한 규제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특히 금융 시스템 안정에도 기여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평가인데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이제 법안들은 은행법 개정안 이제 2건, 인터넷 전문은행 특별법안 이제 3건, 총 이제 5건인데요. 법안에서는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논의 쟁점은 크게 이제 2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자본인 ICT 기업의 어느 정도의 주식 보유를 이제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은산분리 완화에 따라 이제 어떠한 사후적인 감독 조치를 이제 보완할 것인가로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토론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와 관련해서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할 기본 원칙과 그리고 도입 과정에서 감안해야 될 사항을 크게 이제 3가지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소유 규제 문제는 이제 주주의 관점보다는 이해 관계자의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은행을 소유하게 되는 산업자본의 이제 경제력 집중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다는 점, 그리고 해당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제 기업 총수가 이제 존재한다는 점,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기업 상황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행은 이제 주주뿐만이 아니고 예금주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관계자 접근이 매우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되기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정착되고 중요한 규제로 적용되고 있는 은행을 포함한 은산분리 규제를 앞으로 어떻게 바꾸고 전개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서 가장 중요한 설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산업자본인 ICT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 문제가 향후 금융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까지 ICT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식 보유를 허용을 해야지 안정적인 경영 활동이 이제 보장이 되고 기대하는 금융 산업의 변화와 혁신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금융 산업이나 은행 산업의 변화와 혁신의 문제는 산업 자본이 인터넷 전문 은행을 주도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기보다는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 산업에 대한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된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국내 금융 산업에서 핀테크 등 금융 서비스의 혁신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국내 금융 규제 체계와 규제 환경의 문제에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팔이 설립된 1998년도에 국내에도 이와 유사한 전자결제업체가 설립된 바 있었고요. 미국에서 2012년도에 등장한 비트코인과 관련한 유사한 개념의 사이버 통화도 이미 국내에서 이제 도입이 시도된 바도 있었습니다. 핀테크가 발전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해외 선진국을 보면 규제 체계의 근간이 시장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원칙 중심이어서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이 자유로운 규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이제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면 은행 산업의 변화와 혁신은 산업 자본의 주도적인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기보다는 금융 산업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규제 환경의 문제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이후에 변화되는 금융 시장에 맞추어 새로운 규제 환경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 분야의 경험이 적은 ICT 기업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향후 금융 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감독 적층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초기에 과도한 그 비용 부담을 감안해서 IT 전문 업체의 전산 설비 위탁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의 전산 설비 위탁에 대한 감독 관리 책임도 명확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이 혁신적인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ICT 기업들과 제휴하고 협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이제 보완 대책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향후 인터넷 전문은행이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높은데요.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이제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정부에서 크게 이제 확대하고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 신용 정보 이용 등 현재 규제 완화가 많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 시장에 대한 변화와 혁신 못지않게 보수적인 그런 시장 안정을 위한 접근도 이제 함께 동시에 고려되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